자녀가 하던 일을 또 그만뒀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또 포기했네? 저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일을 보고도 한 부모는 안 맞았나 보다 하고 넘기고 다른 부모는 며칠 동안 계속 걱정합니다. 자녀의 행동은 같은데 왜 부모의 반응은 이렇게 다를까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 마음 밑에서는 부모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것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모 안에 그 무언가가 자녀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내 걱정이 실제 자녀의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내 안의 두려움에서 커진 것인지 구분하는 기준도 생길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심리바이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자녀의 행동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순간 내가 살아온 경험과 기대, 익숙한 판단 기준도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충분히 따져보기 전에 마음이 먼저 급해지고 자녀가 설명하기 전에 결론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작동을 무의식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확인된 것은 그 자리에서 말이 적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부모 마음에서는 쟤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나 봐. 저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적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생활을 잘 못할 거라는 것은 아직 부모가 붙인 해석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보다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녀의 모습이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걱정되는 순간에는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본 것은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붙인 해석일까? 부모의 무의식은 자녀를 직접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녀를 바라보는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유독 한 가지 모습만 크게 걱정되거나 견디기 어렵다면 왜 하필 그 모습이 내 마음을 흔드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또 접었을 때 다른 일은 괜찮아도 이런 모습만 보면 유난히 마음이 급해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렇게 쉽게 포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나? 이번에도 끝까지 못하겠지. 왜 하필 이런 모습만 보면 마음이 크게 흔들릴까요? 내가 젊을 때 시작한 일을 쉽게 포기해서 오래 후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이 내 과거의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자녀를 보는데 섞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감정이나 모습을 상대에게 겹쳐보는 투사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사는 여러 가능한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보이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 부모의 심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번 포기한 뒤 좋은 기회를 놓쳐 오래 후회했다면 자녀가 무언가를 그만두는 순간 그때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까지 마음속에서는 먼저 그려지는 거죠. 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후회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오히려 조급함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유독 자녀의 한 모습만 보면 마음이 급해질 때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패하는 모습인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모습인지, 나처럼 후회하며 사는 모습인지 말입니다. 그 답에는 자녀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과거를 알아차리는 이유는 자녀의 행동을 가볍게 넘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과 내가 겪었던 두려움을 섞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려움이 커지면 마음속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은 관계 속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번에는 취업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며칠 뒤 부모가 묻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하고 있니? 지원서는 넣었니? 이번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니지? 부모는 걱정돼서 묻는 겁니다. 자녀는 계속되는 확인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또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부모 안의 두려움은 의외로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표정이 굳고 자녀가 결정하기 전에 답을 먼저 정해주는 식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해도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자녀에게는 말보다 그 패턴이 더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부모의 속마음 자체가 아니라 반복되는 확인과 말투, 조언과 개입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부모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심과 개입을 가르는 기준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인지, 이미 그만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도 같은 확인과 조언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는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모의 무의식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통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관계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기다려야 하고 언제는 직접 개입해야 할까요? 성적이 마음에 걸릴 때마다 공부는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이러다 공부를 아예 놓는 건 아닐까? 마음도 쓰이죠. 한 번은 그 말을 바로 꺼내지 않고 자녀가 자기 방식으로 해볼 시간을 두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확인하고 재촉하는 행동은 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는 자기 페이스로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장학금보다 먼저 볼 장면은 부모가 예상했던 자녀의 한계와 실제 자녀가 보여준 모습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자녀가 자기 몫을 해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험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누구의 책임인가? 성적이나 진로처럼 선택의 결과를 주로 자녀가 감당하는 일이라면 부모는 답을 정해주기보다 생각을 듣고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생깁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떤지 먼저 듣고 싶어. 부모의 걱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판단하고 선택할 자리를 남겨주는 말입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자녀의 몫까지 내가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믿는 시작은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과 자녀가 책임질 일을 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또 하던 일을 그만뒀다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또 포기했네. 저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지? 이제 그 순간에는 자녀의 행동만 보기보다 내 마음에서 무엇이 먼저 움직였는지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부모의 무의식이 자녀를 지배하듯 힘을 갖는 이유는 그 마음이 부모 안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해석이 되고 반복되는 말과 행동이 되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자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걱정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누구의 책임인가?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라면 바로 답을 주기보다 먼저 생각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가장 급해지시나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심리바이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